네. 네. 일단 저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살짝 좀 의아하긴 하고요. 살짝 좀 얼떨떨한데 저는 공부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. 사실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시키는 거 정말 성실히 했다고 자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만의 방식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각 공종별로 지금 장판지 수업 들으시잖아요. 그 수업을 들으시는 거와 별개로 현장 사례, 이제 나중에 이제 서술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들 경험하실 텐데 현장 사례나 시사 같은 부분들을 한 아이템씩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. 이게 서술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시험장은 정말 진짜 정막만 흐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흑막이다 그러면 흑막이 관련된 시사 사례를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이 되어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앞에 분은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타고나신 분이에요. 이게 공부에 타고나신 분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저는 조금 그런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좀 노력형으로 만약에 본인이 좀 성향이 그렇다 그러시면 좀 많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. 그러니까 심플하게 공종별로 사례 혹은 시사, 뭐 최근에 광명 이제 터널 붕괴 사고도 있었고, 그러니까 터널 공종이 나오면 무조건 나는 그걸 적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뭐 콘크리트가 나오면 콘크리트 관련 뭐 광주 아파트 사고를 적는다든지 좀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총론을 다들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학원마다도 좀 다를 거예요. 이게 총론을 아예 안 시키는 분들이 있고 좀 개별적으로 냅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총론을 했어요. 그리고 이번 문제 고를 때도 총론만 골랐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조금 문제 유형 자체가 고르는데 어렵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변별력이 필요했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총론을 골랐고 제가 고른 총론 문제들은 전부 다 고득점을 받았습니다. 용어 같은 경우에도 29점, 뭐 27점, 24점 이렇게 받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잘 쓰지 않아도 돼요. 어차피 수험생분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답안을 다 쓰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걸 선택하면 점수에 조금 더 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새겨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총론하는 거 되게 힘들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뭐 용어당 한 줄 정도로만 정리해서 나는 이 한 줄은 무조건 적겠다.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에 녹여내겠다 정도로만 가도 총론은 점수가 잘 나옵니다. 저만의 꿀팁이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용어예요. 제가 용어를 진짜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맨날 교수님한테 혼났던 게 그림 너무 못 그린다. 그리고 좀 알아볼 수 있게 써라. 이제 글씨도 제가 되게 보시면 되게 못 쓰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혼났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총론처럼 공부했어요. 그냥 용어 하나 딱 문제 주어지면 남들 막 한 페이지 다 보잖아요. 이게 22줄이에요. 한 시험지당. 그럼 나는 진짜 양으로 가겠다. 한 문제당 한 줄씩만 딱 정리를 해놔요. 그럼 남들은 한 문제를 볼 때 나는 22문제를 보는 그런 느낌의 효과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아무쪼록 양으로 승부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실 마지막 거는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고 앞에 2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례랑 시사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점수 잘 나옵니다. 이건 제가 감히 장담드릴 수 있고 네, 두 번째로 총론을 꼭 버리지 마세요.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꼭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. 저 몰라서 그런데 총론이 뭔지. 총론이 마지막 이제 10장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엄청 빨리 장판지를 넘어가실 거예요. 근데 관리가 문법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막 법 규제라든지 이제 뭐 입찰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빠르게 넘어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판지보다는 용어 그 서브노트 만드실 때 그냥 진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. 오히려 공법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면 총론은 이해만 하면 돼요.
그러면 금방 답을 쓰는데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웬만해서 다 해보세요. 이게 확실히 서울대시고 그냥 저냥 이런 노하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네. 확실히 도움이 되고 네. 시간 투자한 만큼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고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네. 용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용어 공부가 진짜 싫었어요. 저도 이게 안전진단을 하는 사람이어서 시공을 아예 몰랐고 사실 들어도 잘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어 하나 딱 단어 주어지면 정의도 안 외워지고 종류도 안 외워지니까 그냥 한 줄로만 딱 요약을 해놔요. 뭐 예를 들어서 보일링이면은 이게 점성톤지 사실톤지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그냥 딱 점성도 써놔요.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또 나머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뭐 식이면 식, 안전율이면 안전율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죠. 네. 딱 그런 식으로 한 줄 요약만 딱딱 쭉쭉 그 공종별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. 네, 네 말씀하세요. 그 3교시가 저기 2교시, 4교시가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데 네. 뭐 이유가 있었나요? 3교시에 사실 저도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콘크리트 문제에 좀 약한가 봐요. 3교시에 콘크리트 문제를 좀 제가 2문제인가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좀 점수가 안 나와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다른 서술은 다 막 50점, 52점 막 이렇게 받았는데 유독 3교시에서만 좀 점수가 안 나와서 저도 사실 조금 그래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은 수강생을 지니다 보니까 그냥 궁금증으로 남겨두고는 있는데 제 그림이 사실 안 좋아서 좀 이게 좀 점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네. 그 3개월 그 이상시 5회 때 정규반 듣고 텐트 듣고 감을 잡고 합격할 것 같은 느낌으로 시험 봤잖아요, 그렇죠? 그쵸. 근데 첫 시험에 저는 되게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54점 받았고요. 근데 그 10-10이라는 그거는 만약에 본인이 정규반을 한 바퀴를 정말 성실하게 돌렸다. 근데 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의무심만 가득하다. 그러면 꼭 한번 해보세요.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이번에 8월 14일에 하는데 좋은 잘 조금 설명드릴게요. 네, 정규반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그 실망을 안 했어요. 떨어지고 나서 실망을 안 해야지 사실 맞잖아요. 근데 생각만큼 또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다 적으면 기대를 하게 돼요. 그리고 기대만큼의 점수가 얼추 나옵니다. 네, 내가 시간 투자를 한 만큼 정직하게 나와요. 사실 이번 회차는 좀 합격생들이 많았고 합격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게 보장이 될 거라는 불안을 늘 안고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른 차별점을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공통 아이템을 나눠주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. 교수님한테 혼나면 기분 나빠서라도 저만의 서브노트를 다시 만드세요. 어차피 제가 잘 쓰든 평이하게 쓰든 욕하시거든요. 왜 그렇게 썼냐. 평이하게 쓰면 왜 이렇게 평이하게 쓰냐 그러고 또 색다르게 쓰면 왜 이렇게 또 색다르게 쓰냐. 그냥 이럴 거면 평이하게 쓰지. 되게 막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래요. 되게 원망스럽고. 근데 되게 저에게는 귀인이시기 때문에 되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되게 어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시공 경험들도 있으시고 사회 경험들도 있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더 똑똑하실 겁니다. 제가 그거는 감히 장담드릴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신감 가지시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냥 성실하게 임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총론 이하라고 하신 게 네. 총론 용어 영상을 보신 거예요? 네, 용어 영상을 봤고요. 그리고 그 교수님이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. 지금 용어서 매일 용어만 들으시겠지만 그 부분들만 공부하시면 돼요. 진짜 뭐 3, 4번까지 안 가셔도 되고 딱 1, 2번만 저는 공부했습니다. 1, 2번만 공부했고 1, 2번만 공부를 해도 총론은 비주류예요. 모든 수험생이 선택을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1, 2번만 제대로 써줘도 점수가 다 27점, 29점 이렇게 나와요. 네.
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특강을 들으면은 네.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. 그때도 쓰셨나요? 아니면 펜트10을 하고 쓰셨나요? 특강 때도 쓰기는 썼는데 정말 형편없이 썼고 다 못 채웠죠. 근데 텐트10을 하다 보면서 그냥 다 이렇게 막 적는구나. 그러니까 막 적어요. 그냥 이게 저희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잘 적어서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있어 보이게 잘 적는 거를 계속 시험을 치고 혼나고 시험 치고 혼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조금은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조금의 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그거 한 끝이에요. 그 한 끝에 답안에 차별점이 생기고 그게 저의 합격을 만들어줍니다. 네. 아직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한 사이클 돌려보고 두 번째 모의고사반까지 가시면은 이렇게 하면 붙는구나, 이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라가 분명하게 다 느껴지실 거예요. 네. 그리고 글씨 빨리 쓰신 분들이 되게 유리해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이게 뭐야? 우리 글쎄 몇 살인 거예요? 자, 97년생입니다. 29살이고요. 대단하네요. 안 젖진다 업체 다니시고. 네, 맞습니다. 아유, 훌륭하시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수가 이번 회차에 2교시가 점수가 다 안 좋아요. 2교시를 200점 넣은 사람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2교시가 다, 그러니까 4개 교시 중에 2교시를 제일 못 받은,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낮은 까다로운 데가 2교시였는데 2교시를 잘 봤다고 하는 거는 답안지가 좋은 거예요. 답안지. 근데 또 상대적으로 3교시는 다 잘 봤거든요. 잘 봤는데 못 본 이유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. 이제 평이하게 쓰면 평이하게 썼다 그러고 이상하게 쓰면 이상하게 썼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렇죠. 이제.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경험 부족이다. 경험 부족.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. 특이한 걸 잘 안 적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총론을 써서 점수를 많이 받는 거는 저희 학원은 특히나 이제 건축 베이스다 보니까 건축 합격생들이 심심해서 토목시험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번에도 그런데 그러면 다 합격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이고 두 번째가 총론이에요. 총론. 건축은 총론이 굉장히 강합니다. 예당초 공부를 이제 초반에 하거든요. 초반에. 그러니까 총론 실력으로 토목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건 대단한 거고. 근데 아까 현장 경험이랑 그 시사성 아이템 정리했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정리된 거 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네. 주면은 나와주면 대단하게 쳐. 예. 언제 줄 거예요? 지금 드리고. 지금? 네. 그 지금 사무실에 놓고 가면은 예. 우리 집에 갈 때 다 드릴 수 있게. 그럼 되겠죠, 그렇죠? 하여튼 그 두고 가세요. 네네. 고생하셨습니다.